예,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오후 서혜순 씨가 저희 팀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인터뷰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다시 한번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싶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자,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서혜순 씨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TV를 네. 통해서 첫 입장을 밝히셨는데 본인은 만족하셨어요? 아,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음, 그다음에 방송인도 아니라서, 오랜만에 나간 방송이라, 예, 제가 예. 많이 준비도 못했고, 어,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네. 시청자들은 보고 나서 오히려 의혹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네. 부분에서 이제 의혹을 그날 보고 나서 좀 이상하다는 얘기들을 하냐면 어떻게 가족 두 명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슬픈 감정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는가? 또 뭐 과도한 손짓, 정리되지 않은 답변, 이게 뭔가를 숨기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셨겠지만 뭐라고 네, 저는 답하시겠어요? 그런 거 안 보고요. 저도 그렇게 좀 서우 얘기도 하고 서류를 많이 준비해 갔어요. 예, 예. 서우 사진도 가져가고, 서우가 서연인가요? 딸? 근데 저 부르는 이름이 이제 따로 있군요. 서우고, 음, 서연이 이름이 안 좋다 그래서 예, 예. 본적은 다 서연이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이상호 PD께서는 PD신가 그분이 제작자신지 기자입니다. 무슨 기자 그분 기자 맞으세요 진짜로? MBC 기자 MBC 출신이시죠? 기자십니까 예. 그분이? 지금 고발 뉴스 기자고요. 아 기자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이세요? 뭐 기자 라이센스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MBC 네. 기자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아 그러세요? 예. 글쎄요. 그런 분이 왜 영화 제작자가 되셨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근데 그분 영화 제작을 하시더라도 예.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고 저작권이 있고 저희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 연락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연락을 했는데 닿지 않았다. 이분이 잠적을 해버려서 연락이 잠적을 제가 안 그러니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거죠. 연락을 받았는데 안 받으시거나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언제 연락을 그분이 하셔요? 저한테 어디에 나와서 그럼 같이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방송에 아, 나와서 그분이 왜 그런 예. 의혹을 가지고 자꾸 예. 저를 20년 동안 쫓아다니고 음. 아니 저를 갖다가 괴롭히는 자,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 혼자 된 사람을. 혹시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상호 기자와 그리고 또 서혜순 이상호 씨를 기자께서 예. 어 저를 잠적했다 처음에 예. 하와이에 서우가 감금돼서 음흠. 김서연이가 하와이 간 적이 없어요. 좀 정확하게 정보를 갖다가 왜 어. 국민들을 현란에 빠지게 하고 지금 뭐 혼자 되고 지금 혼자 남아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음. 어 이상호 기자가 조사하라고 조사하고 무슨 잠적했다 그러고 도피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지금 100% 맞는 겁니까? 이런 나라요? 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자, 조금 진정하시고요, 서혜순 네네, 씨. 그러니까요. 이상호 그러게. 기자와 혹시 이 그러니까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예. 잡채 잠깐만요. 손석희 프로에도 잠깐만요. 나갔고, 예, 예. 예, 제가 좀 예. 질문 이어갈게요. 이상호 기자와 만약 이 자리에서 두 분 같이 좀 말씀을 아니, 저는 나누시라 한다면 예, 방송 나가서 보고 예. 그분이 아주 독하게 생기셨던데 나오시라 그러세요. 저는 할 말 있으시면 정정당당하게, 예. 남자답게,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치사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 뭐 입장을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죠.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도 제일 의아해하는 부분이 왜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재판 중에도 알리지 않고 그 후로도 10년간 숨겼는가 이 부분인데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답하셨네요. 네, 소 갑자기 장애 오니까, 예, 예, 장애 2등급이고, 제가 서울을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 예, 예. 독일, 미국, 제가 여러 나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서울을 이제 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애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음, 키도 안 크고, 그 다음에 신장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작동이 안 되고, 어. 일단은 키가 139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애가 김광석 씨 7살. 사망 후에도 계속 이렇게 치료 여기저기 받으러 혼자 데리고 그럼요. 그게 해외에도 왜냐하면 그 가시고. 치료라는 게 걔가 이제 치료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비슷한 그 약도 마치고 해서 키를 키워야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신장도 얘가 하나가 작동이 안 되니까 항상 부어 있고, 그거를 다
시댁이 무슨 서우한테 한 번도 서우한테 따뜻한 밥을 차려준 적이 없어요. 큰엄마라는 사람, 고모라는 사람들 서울 한 번도 부른 적 있대요?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없어요. 김광석 씨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후에 다? 돌아가실 때 예.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서울을 부르고 후로는. 걱정해서 알겠습니다. 서우 잘 지내냐. 근데 이제 경황이 아이가 숨지고 나서 경황이 없기로서니 이렇게 아끼던 아이가 딸인데 아니고요. 17살 먹었어요. 17살. 친가 쪽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생가라는 게 어디에? 응? 친가 쪽에 알리지 않으신 이유. 그러니까 친가 쪽뿐만 아니고 저는 예. 저희 엄마도 알리질 않았어요. 친어머니한테까지도 안 장애우 알리셨어요? 키우는 엄마들은 예. 장애우가 좀 잘못되면 예. 마음으로 묻는 거지. 무슨 그 안에서 조문 받고 돈 받고 조문 부주금 받고 그럴 경험 없어요. 서우 잘못됐으니까 와주세요. 어허. 뭐 하세요. 저는 그게 다 싫었어요. 다요. 자. 친정이고 그쪽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알리고 싶지 않았다. 네. 조용히 그냥 저 혼자 아이를 보내고 보냈어요. 싶었다. 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가 재판 중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을 숨긴 거 아니냐. 서연이하고 서혜순 씨가 공동 피고인인 소송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지가 가지고 잘 있던 말씀하셨네요. 저작권을 공동 피고인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서연이가 잠깐만요. 질문을 선생님 질문을 끝까지 들어야 청취자들이 이해하니까요. 그 다음에 답변 주세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저작 인접권을 누가 갖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소송이었는데 최종 결론은 2008년에 났습니다. 서연이가 갖는 걸로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측 조정에 의해서 났어요. 서연이가 2007년에 숨졌다는 걸 알았다면 김광석 씨 유족 측, 그러니까 형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쪽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욕심이 나니까. 그럼 서연이가 가져가라 그러세요, 소송에서. 아니 그때 왜 탐나시면 2007년에 말씀하지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저는 내가 일부러 가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욕심이 나시면은 서연이 몫이 예?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지금 저희 변호사님이 다 대응하실 거예요. 변호사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전 단지 고지만 안 할 뿐인 거지. 이미 판결은 다 난 거고 2004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합의서대로 서연이한테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서연이 그렇게 돈 없어갖고 유학도 못 보내고 그럴 때 제가 찾아갔더니 등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연이도 키우시고 다 가져가시라 했더니 서연이 맡기 싫으니까 애를 갖다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런 애를 제가 그러면은 버리고 옵니까? 제가 말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어요. 그렇군요. 의혹을 그렇게 하나도 안 남기려면 2007년에 그냥 사망했다고 말해버리지 그러셨어요. 재판 중에. 갑자기 애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경황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연락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 이리 오세요 그러면은. 아니, 장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냥 치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재판 과정에 피고가 서연이었기 때문에, 서연이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변호사님이 무슨 재판이 지금 어디 대법원에 그냥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으니까 알아서 그냥 판결이 언제 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서연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서연이를 잘못하게 했을까요? 변호사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그거는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그럼 변호사가 알 수가 없는데. 경황이 없었고, 아니 그렇지만 서연이가 재판의 당사자였는데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본인의 변호사한테도 안 알렸다? 서연이가 당사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연이하고 저하고 지분이고 원래 제작자는 접니다. 그럼 저는 원래 판권을 다 지금 아버님한테 그냥 로열티만 쓰라고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합의서를 써드린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고.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이니까 서연이 죽었어도 나는 그냥 있으니까 이걸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서연이가 왜냐면 미성년자니까 서연이가 피고가 되면은 그냥 상징적인 거지. 엄마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서연이의 사망을 사실은 그냥 알리고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 그게 지금 두고두고 이런 말을 낳는 거다. 이 부분이 좀 후회스러우신 거군요. 아니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이는 제 딸이고 그렇게 저를 서연이가 어릴 때는 이뻐했지만 커서는 다들 바쁘고 같이 어울릴 또래가 없다 보니까 외로웠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그러다 아니고. 보니까 이제 서연이가 친구도 없고 저랑만 항상 같이 있고 해서 저하고 서연이가 그래서 제가 보낸 거고
뭐 지금이라도 10주기 때 제가 사실 어떻게 알려져서 10주기가 됐는데 예, 예. 그래서 요번에 저는 이제 친구들 불러서 해서 이제 10주기 행사를 저희가 해 주려고 하고 아, 있어요. 서연이 10주기 행사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죠. 하려고 왜냐면 생각하세요. 알려졌으니까. 알려졌으니까. 어차피 알게 됐고 알겠습니다. 내가 뭐 전화해서 뭐 이상호 기자한테 서우가 이렇게 됐어요 하고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방송국에도 갑자기 전화해서 뭐 서우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물론인데 왜 담당 변호사한테도 알리지 않았는가? 이게 혹시 숨기려고 쉬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남은 저쪽에서는 의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서울을 찾았으면 진작 찾았으면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하는데 제가 뭐 거기 전화해서 서우가 잘못됐고 아니, 거기 알리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담당 변호사한테 알려서 재판부에게는 알렸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서연이도 소송의 당사자였기 상관이 때문에. 없는 얘기고 저는 그 관행도 몰랐고. 그게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변호사님이 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나서 그냥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던 거예요. 계류.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이었죠. 파기환송 정확히는. 파기환송해서 다시 그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전문영 저희 변호사님이 예. 지금 해외에 잠깐 출사 중이신데 예. 다 오셔서 뭐 그 의혹을 같이 얘기하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오면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의혹이 나오냐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연이의 죽음 자체도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이 이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부분인데. 예, 그거는 경찰에서 이제 다 수사를 다시 하신다고 뭐 요청을 하시고 하니까 저는 가서 기록이 뭐 의무 기록 다 있고 병원 기록 다 있고 부검을 해야 된다서 부검도 다 있고 다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 되는 거고. 급성 폐렴으로 인한 아이의 사망이었죠. 네. 예. 근데 급성이란 얘기는 폐렴이 이제 지병이 아니라 급하게 왔다는 겁니까? 글쎄 의사 이제 전문가 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감기 기운이 계속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좀 애가 열이 있어서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했는데 이제 병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애가 이제 좀 방학되면은 이제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만 먹였어요. 그냥 약국에서 약 사서. 예.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진 않고. 병원을 갔죠. 그럼 병원 기록이 다 남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 그 조사하지 그러면 뭐 안 하실까봐 그렇게. 그래요. 아니 그 이상호 기자는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하지. 뭐 마치 내가 죽였네, 뭐 서울을 감금했네, 뭐 자기 영화 홍보하려고 사람을 완전히 마녀 사냥시키고. 정리를 하자면 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지금 김광석 씨 형 측에서는 아이가 병원에서 숨진 후에 부검하긴 했지만 그게 부실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쪽에다가 경찰서에다 얘기하라 그러세요. 이거는 아직 공권 얘기에 대해서 아주 저기를 하시네. 그 형이란 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서연이 부검 기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지금 다른 기자분 다 갖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입장을 밝히기로 나오셨으니까 고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 해묵은 의혹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좀 드리죠. 정말 자살이 맞습니까? 아니, 그건 다 뭐 경찰이고 뭐 또 부검하고 또 하고 재수사 또 하고 다 해서 뭐 사망으로 자살로 발견됐으니까 되게 그렇게 된 거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20년 전에 뭐 자살이니까 자살이죠. 그럼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근데 장례식에 온 지인들한테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라는 발언을 서혜순 씨가 하셨다는 점, 이게 아마 의혹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는 발언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글쎄 20년 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기저기 막 와가지고 어떻게 왜 그랬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니 술 그때 드시고 이래저 하다가 이렇게 무슨 연극처럼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횡설수설 한 걸 써놓으신 거겠죠. 횡설수설한 걸 써놓은 거다. 술 먹고 장난하다. 내가 경찰에 가서 얘기한 걸 하셔야지. 무슨 기자가 거기 그 난장판 그 장례식장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데 그 카메라 이렇게 마이크 대면서 어때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정상적인 지금 경찰은 그냥 놀고 있었나요, 그럼? 경황이 없으셨을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자살을 한 거하고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는 거는 아무리 경황이 없다 치더라도 너무 다른 차원 아닌가? 아까 그 패널도 나 어제 다른 프로에서
나오셔서 뭐 그때 신동엽 씨 나오는 프로에서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예. 아니 뭐 그거야 뭐 갑자기 신동엽 씨도 전날 같이 그 전날까지 같이 뭐 술도 먹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깜짝 놀랐다. 갑자기 음. 그냥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됐나 보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안 살고 싶으니까 아유 나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술 먹고 어. 기분에 그러셨는데 저는 그건 모르죠. 장난하듯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럼 좀 문학적인 아 표현으로 그거는 쓰신 다른 거예요? 분이 그렇게 얘기를 아니 하시듯이 그분 예. 음악 그냥 예술하시는 분들이 예. 약간 이제 술이나 마약을 하면서 예. 그런 기분에 취해서 어 하는 이제 뭐 김광석 씨도 뭐 그런 기분에서 뭐 갔다는 그런 얘기 뭐 은유적인 아닐까요?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네네. 서혜순 씨가 했던 장난의 의미도 그런 의미였던 겁니까? 그러면 술 먹고 장난하듯 연극하듯 세상 떠났다 이런 의미. 그런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29살에 그런 일을 당하고 막 그냥 뭐 기자고 막 경찰에서 오라 그러고 막 지금 현실감이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예, 뭐 예. 그런 어떤 표현을 했겠죠. 저 뭐 어린 나이 그거 뭐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인지 이게 좀 저도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러세요.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그럼 어떻게 20년 전 얘기를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날 그 집에는 김광석 씨, 또 부인 서혜순 씨, 친오빠 이렇게 세 분이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오빠는 아래 그 부인하고 같이 아, 계셨었고 부인도 계셨고. 예, 네네. 예. 거기는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예. 서울 잠깐 나오실 때만 예, 그 예. 2층에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씩 계셨기 때문에 어. 저는 그날 그 집에는 어쨌든 오빠 계셨고 친오빠, 서혜순 씨, 그래서 이제 김광석 뭐 그걸 씨 자꾸 얘기를 계셨던 하시면 거예요. 경찰에 다 얘기했지만 그냥 서아빠 그렇게 뭐 나오니까 잠깐 쓰러져 있어서 왜 들어가서 자지 그러냐 근데 이게 이상하게 좀 쓰러지길래 음. 뭐 나는 이제 술 먹고 취한 줄 알고 예. 이렇게 흔들었는데 좀 뭐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뭐 우황청심환도 먹이고 하다가 뭐 이상하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어 119에 신고하고 오빠가 같이 이제 119가 마침 도착했을 때 오빠랑 같이 올라왔어요. 사이렌이 울리니까 오빠는 이제 불이 난 줄 알고 예. 그 팬티 바람으로 나왔었고 저기 119 대원하고 올라온 거고 그러면은 아니 예. 매달려 계신 상황에서 부인이 발견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게 줄이 이렇게 풀려 있었지 저도 그런 풀려 상황을 있는. 봤으면 저도 쇼크 먹어서 뭐 이상하게 됐겠죠. 근데 이미 풀려 그냥 줄이 있는. 이렇게 해서 기대 있었어요. 근데 줄이 나중에 보니까 축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서 음. 보니까 이렇게 어 층계에 이렇게 기대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목에 이렇게 빨갛게 줄이 이렇게 딱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거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기를 한 거고 조치를 한 아, 거고 그건 경찰에 다 그렇군요. 알고 있고 그거는 오빠분은 그때 이제 그 사이렌 소리 듣고 처음 올라오신 거고요. 네네 같이 예. 대원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사실 2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뭐 소문이지만 오빠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빠가 요번에 다 지금 TV조선하고 다 인터뷰 하시고, 집안도 좋으신 분이고, 다들 뭐, 저희 아버지가 다 군인이시고, 훈장도 받으셔서 상당히 좋은 집안인데, 저희 오빠도 지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음. 예. 소송 지금 준비 뭐 저희 중이시고. 동창 예, 저희 오빠, 예. 근데 자살이 아니라고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는 두 그거 가지 의혹을 근거를 내고 제기하면 뭐 있는데 끝도 한도 없겠죠. 하나가 이제 사큰입니다. 목에 있던 사큰. 전기줄로 세 바퀴 둘러서 목을 맸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흔적은 한 줄뿐이다. 이거는 뒤에서 목을 제가 언제 졸랐을 뭐 세 때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는 기억도 없습니까? 안 나고요. 무슨 진술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냥 줄이 이렇게 빨갛게 목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뭐 했겠죠. 그 사망진단서 다 있으니까요. 제가 예. 갖고 있어요. 그건 저만 또 뭐 받을 수 있다 해서 그 이상훈 기자도 못 본 것 같은데 사망 진단서하고 경찰에 가서 다 저기 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수밖에 없죠. 사망 진단서 말고 부검 소견서도 혹시 이제 부검소견서. 공개하실 생각 부검소견서가 지금 있습니까? 있어가지고 마침 아버님이 저보고 잘 갖고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게 있더라고요. 사망 진단서 말고 부검 네, 소견서도 그렇게 그게 공개하시겠다.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도 하나 노랗게 보내주시면 저희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네. 이상호 기자는 그 부검 소견서를 서혜순 못 씨가 받겠죠. 끝까지 왜냐면 안 안 내놓은.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에서. 예, 그거를 볼 수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다니시나 보죠. 공개하겠다. 문제 없다는 말씀이세요. 공개. 네네.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형이 뭐 어떻게 동생의 그런 전부 다를 뭐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음악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다가 또 안 좋았다가 김광석 씨가 뭐 굉장히 그 다혈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는 그 동물원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고, 완전히 그렇군요. 화나면은 막 이렇게 막 뭐 차도 다
하나를 다 뽀개버렸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뭐. 근데 뭐 약은 안 드셨어요? 그 당시엔 그런 건 없어지고 근데 그래도 뭐 화가 나면은 뭐 책상도 깨고 뭐 이렇게 막 유리도 깨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는 할머니가 오시면은 아니 소아빠가 성격도 좋은데 왜 아침에 오면 그게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접시가 깨져 있고 그러냐고 속상해 하셨었어요. 우울증 증상이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라는 지인들은 그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 좀 그런 그분의 것들. 속마음이나 그분의 깊은 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분이 음악하고 또 이런 뭐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항상 이게 좀 약간 피곤해하고 하는 거를 저한테도 예. 얘기했었고 글로도 항상 썼었고 음악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었고 뭐 이제 와서 항상 외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왜냐하면 공연을 하도 많이 하니까 또 해? 또 해?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또 건물 져서 좀 잘 나간다 하니까 예, 예. 뭐 공연장 뭐 뒤풀이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자기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5집을 이제 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뭐 방송도 그만두고 서우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캐나다로 가려고 예. 부부 사이도 다시 좀 좋게 하려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다 이문세 방송에도 나가서 얘기하셨었어요. 지금 이상호 기자하고 안민석 의원은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떳떳하게 할 말 있으시면 나와서 여자 그렇게 혼자 된 사람을 남자 3명이서 저를 지금 고소한 거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제가 엠네스티나 이런 인권 단체에다가 우리나라 이 모양입니다 하고 진짜 제소하고 싶습니다. 엠네 국제인권기구에다가 제소하고 국제인권위원회죠. 싶을 정도 심정이세요. 그리고 사선이나 하신 분이 그 국정 업무도 바쁘신 분이 왜 그런 이상호 기자 그런 일에 같이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유, 정치 제가 하고 싶네요, 정말. 오늘 두 가지 말씀이 특히 전 주목됩니다. 서현이 부검 기록 공개할 생각 있고 김광석 씨에 대한 부검 기록도 부검 소견서도 네네, 다 가지고 공개할 수 있다.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경찰에도, 바랍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였습니다.